병원에 갈 때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네, 맞아요. 바로 아플까봐 두려운 그 마음이잖아요.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해설에서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바로 그 주제, 하지정맥류 치료와 통증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경험 많은 전문의들이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대체 어떤 세심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과장 없이 아주 명확하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솔직히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게 딱 이거거든요. 과연 얼마나 아플까? 사실 요즘에는 무절개 카테터나 레이저 같이 진짜 현대적이고 좋은 치료법이 많이 나왔잖아요. 옛날 방식이랑은 접근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통증에 대한 두려움이 썩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럼 최신 비싼 기계만 쓰면 수술할 때 진짜 하나도 안 아플까요? 여기서 아주 핵심을 찌르는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통증을 줄이는 건 단순히 최신 유행하는 어떤 마법 같은 기계를 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덜 아픈 시술의 진짜 비밀은 경험 많은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얼마나 정교하게 진단하고 또 얼마나 딱 필요한 범위만 치료하느냐. 그 치밀한 과정 자체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4가지 핵심 단계입니다. 1번, 정확한 진단. 2번, 맞춤형 장비. 3번, 선택적 집중 치료. 그리고 4번, 숙련도와 사후 관리. 이 과정들을 따라가면서 통증 관리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볼게요. 그럼 첫 번째 단계. 1. 정확한 진단. 통증을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어떤 치료든 통증을 피하려면 치료를 시작하기도 전, 바로 이 단계에서부터 승부가 납니다. 여기서 접근 방식이 확연하게 갈리는데요. 그냥 눈에 튀어나온 혈관을 싹 다 광범위하게 치료해버린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러면 환자 입장에선 어떨까요? 당연히 몽도 많이 들고 다리가 뻐근하게 당기거나 압통 같은 회복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겠죠. 반면에 숙련된 전문의들은 초음파를 들고 문제가 시작되는 정확한 역류 지점을 사냥꾼처럼 딱 찾아냅니다. 정상 혈관은 건드리지 않고 고스란히 보존하면서 말이죠. 불필요하게 안 건드리니까 당연히 덜 아프겠죠? 의학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똑같이 정맥이 역류하는 거라고 해도 저 깊은 심부정맥 연결부에서 일어나는 역류랑 그냥 단순한 종아리 가지정맥의 역류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이 미세한 차이를 초음파로 정확히 구분해내지 못하면 결국 안 건드려도 될 부위까지 넓게 치료하게 되는 불상사가 생기는 거죠. 반대로 이걸 정확히 짚어내면 딱 필요한 만큼만 치료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어서 두 번째 단계 2. 맞춤형 장비. 일종의 맞춤 정장 방식입니다. 기계가 환자 몸에 완벽하게 맞춰져야 한다는 뜻이죠. 무작정 다 똑같은 크기의 장비를 밀어넣는 게 아니에요. 혈관은 좁은데 들어가는 장비가 너무 크다? 그러면 주변 조직이 다 쓸려서 불필요한 마찰이 생기고 아프겠죠. 반대로 혈관은 큰데 장비가 너무 작으면 치료 자체가 제대로 안 되고요. 마치 내 몸에 핏이 딱 떨어지는 정장을 입듯이 혈관의 직경과 깊이에 장비를 딱 맞추는 게 통증을 잡는 숨은 비결입니다. 밖에서 보면 잘 모르지만 시술하는 동안 전문의의 머릿속은 수많은 계산으로 꽉 차 있습니다. 혈관 굵기만 보는 게 아니에요. 해부학적 위치, 혈관이 뻗어나간 방향, 심지어 피부에서 얼마나 깊이 있는지까지 전부 따져야 하거든요. 종아리 아래쪽처럼 피부랑 엄청 가까운 부위는 열이 전달될 때 주변 신경을 건드리지 않도록 진짜 치밀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사바늘. 우리 주사 맞을 때 진짜 긴장되잖아요.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려면 초음파로 안을 훤히 들여다보면서 아주 가느다란 미세 바늘로 단번에 정확하게 찌르는 게 핵심입니다. 바늘이 굵거나 자꾸 찔렀다 뺐다 하면 당연히 멍이 심하게 들겠죠. 피부가 얇거나 통증을 예민하게 느끼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미세한 차이가 시술 후 컨디션을 완전히 바꿔놓거든요. 세 번째 단계입니다. 3. 선택적 집중 치료. 딱 필요한 곳만 치료하는 원리입니다. 덜 건드려야 더 빨리 낫는다는 거죠.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선택적 치료라는 건 눈에 보이는 걸 무작정 다 지워버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 원인이 되는 역류의 핵심 부위, 그리고 지금 환자를 아프게 만드는 그 증상과 연결된 혈관에만 선택적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무조건 혈관을 많이 치료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 이제 딱 감이 오시죠? 이렇게 문제가 되는 핵심 역류 구간만을 딱 짚어서 치료를 설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상 조직이 다치는 걸 막아주면서
다리 전체의 피 흐름은 훨씬 안정적으로 변합니다. 특히 질환 초기이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이 딱 한 군데로 좁혀진 분들은 불필요한 곳을 안 건드릴수록 회복 속도가 말도 안 되게 빨라집니다. 만족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마지막 네 번째 단계입니다. 4. 숙련도와 사후 관리, 보이지 않는 노력, 수술실 밖에서 이어지는 진짜 실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초음파를 처음에 검사할 때만 쓴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아니에요. 수술 도중에도 실시간으로 계속 봐야 합니다. 의사는 화면을 보면서 정맥 압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판막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 역류는 어느 방향으로 일어나는지 쉴 새 없이 파악합니다. 수술이라는 게 기계가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라 초음파라는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위치를 미세하게 조정하고 안전하게 열을 제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잡느냐, 이 숙련도가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게다가 수술이 끝났다고 자, 다 끝났습니다. 집에 가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수술 직후에 확 달아오른 열감이나 당기는 느낌, 붓기를 초반에 어떻게 잡아주느냐가 회복의 판도를 가릅니다. 쿨링 관리로 열을 빠르게 식혀주고 환자 다리에 맞춰서 압박 강도를 조절해주고 또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이런 체계적인 사후 관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하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당장 내일 출근해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셔야 하는 분들도 있고, 양쪽 다리를 한 번에 치료해서 걷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시잖아요. 환자의 진짜 일상을 이해하고 붓기랑 압박감을 덜어주는 이런 사후 관리는 그냥 해주면 좋은 서비스가 아니라 치료의 완성을 위한 필수 코스인 겁니다. 자,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쭉 훑어보면 답이 나오죠. 고통 없는 치료라는 건 어떤 화려한 마법의 기계 한 대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환자를 세심하게 살피는 전문의의 종합적인 땀방울이 만들어내는 결과였죠. 그래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꼭 던져보고 싶어요. 앞으로 병원에 가셨을 때 어떤 최신 장비 쓰시나요? 라고 묻기보다는 제 상태를 어떻게 진단하고 어떤 기준으로 치료 범위를 결정하시나요? 라고 당당하게 한번 물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작은 시각의 차이가 여러분의 회복 과정을 완전히 훨씬 더 편안하게 바꿔놓을 겁니다. 오늘의 해설이 여러분께 진짜 실용적인 팁이 되었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